자, 23쪽 이제 마지막 시간이 탄력성이라고 했는데요. 탄력성도 많이 어렵습니다. 탄력성 어려운데 여기 탄력성은 많이 나오면 세 문제 그렇지 않으면 두 문제인데 무조건 계산 문제는 한 문제 들어가고 계산 문제를 포기해버리면 한 문제를 포기해버리면 이론적으로는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탄력성이 이제 이게 탄력성 무슨 말인가?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뭐 요거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고 변화 의미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탄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 탄력성이 있고 공급 탄력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것을 탄력성 지금 개념 설명한 것은 마지막이고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수요 탄력성은 그럼 수량 변화를 의미하니까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를 의미한다. 수요량 변화. 우리는 탄력성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여러분이 무슨 탄력성을 다 했어? 하나도 안 했지. 왜 다 했는가는 금방 알게 돼요. 아, 탄력성 다 했구나. 금방 알게 된다고. 그럼 공급 탄력성, 공급량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게 하나도 없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어떤 물건에, 이제 아파트 갑시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변화한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 가격이 요 1%가 올라가는데 그럼 수요량이 변하는데 이제 1번 수요량이 10%가 변할 수도 있고 2번 수요량이 30%가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걸 탄력성이라고 해요. 수량 변화. 수요량이 여기 1번은 수량이니까 수요량이 수량이잖아요. 공급량도 수량이고 그럼 수요량이 10% 변화했다. 30 변화했다. 수량 변화를 의미하잖아요. 응? 그러면 10% 변하는 경우 이렇게 퍼센트 빼버리고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수량이 10개 변했다. 수량이 30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요걸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느낌상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탄력성이 더 커요? 2번. 여기 변화가 더 크면 탄력성이 더 크다 하니까. 이걸 탄력성. 근데 수요 탄력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를 의미한다. 정확히 수요량 변화의 정도야. 그러니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그럼 공급 탄력성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그럼 가격이 1 올라갈 때 공급량이 10 변화했다. 그럼 공급 탄력성이 10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공급 탄력성.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 의미,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 의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게 하나도 없고 수요 탄력성이 무수히 많고 공급 탄력성이 무수히 많은데 그러면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합치면 무수히 많잖아. 두 개가 무수히 많잖아요. 두 개 다. 무수히 많으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우리 시험은 네 가지만 물어봐요. 그럼 네 가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이게 아파트 수요량 결정요인 변화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예? 여기는 요 F는 아무 의미가 없고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이에요. 지난주에 다 했던 거.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 결정 1번 타자. 그 다음에 인구 있었던가요? 인구, 소득. 지금까지 계속 두 번째 시간에 이래서 진도가 늦어졌는데 여러분 눈빛 보면 늦어지니까 앞으로 눈빛 안 볼 겁니다. 예?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고 오늘 많이 했잖아요. 대체재가 올라간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요 수요량이 변한다. 요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화한가요? 하죠. 이거 수요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럼 공급량이 변한 것은 무슨 탄력성? 공급 탄력성이라고. 자, 그럼 인구가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 이것도 수요 탄력성. 소득이 변했습니다. 수요 탄력성.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 변했다. 수요 탄력성. 이자율이 변했다. 수요 탄력성. 그럼 수요 탄력성 몇 개일까?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으니까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이름.
가격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 자리를 여기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인구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의 무슨 탄력성? 인구 탄력성.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여기다가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교차 탄력성. 그럼 이자율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의 무슨 탄력성? 이자율 탄력성. 무수히 많은데 수요의 인구 탄력성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가 공급도 있겠죠. 그러면 공급 탄력성 몇 가지일까? 무수히 많은데 시험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하나 나온다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 가격 탄력성. 이렇게. 그럼 탄력성. 수요 탄력성에서 3개, 공급 탄력성 하나, 그래서 총 4개 배운다. 자, 이제 잘 들었어. 이제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이론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 낼 때네요. 네.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계산 문제 이런 게 안 내고 이론적으로 한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공부하면서 줄줄이 사탕으로 같이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저하고 1년 동안 몇 가지를 배우냐면 총 6가지 사항을 배워요. 계산 문제 포함해서. 계산 문제 빼보면 5가지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수가탄, 수요 가격 탄력성. 첫 번째 개념은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수요량이 몇 개 변하는가? 그게 수요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떤 재화의 가격이 1%가 변할 때 수요량이 몇 %가 변하는가? 그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3%가 변화했다. 수가탄 그렇다고. 수가탄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말이야. 줄여서 수가탄. 그 몇일까? 3. 그럼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5% 변화했다. 탄력성 몇? 5. 이렇게.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럼 가격이 10% 변할 때 수요량이 30%가 변화했다. 그럼 탄력성 몇일까? 3. 50% 변화했다. 그러면 5. 그럼 3하고 5 중에서 어디가 탄력성이 클까? 5. 변화가 크면 탄력성은 수요량, 공급량, 수량 변화 정도야. 수량 변화가 수요량이 크게 변화했다.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하고, 수요량 변화가 작다.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제가 변화라겠지 증가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수요가 증가하면 탄력적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비탄력적. 그게 아니라고. 수요가 증가든 감소하든, 자, 수요가 많이 증가해요. 탄력적. 수요가 많이 감소해요. 그것도 탄력적이야. 왜? 여기 가격 변화는 가격 상승 하락이 있거든. 자, 그럼 봐요. 가격이 10이 올라갔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 근데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수요량이 증가하면 탄력적이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비탄력적. 그게 아니라고. 수요량이 증가든 감소하든 그 상관없이 많이 변화하면, 많이 증가하고 많이 감소한다. 그러면 탄력적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됐고. 이제 이 개념 됐고. 그러면 여기다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겁니까? 소득이 변할 때?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그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야.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었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하면 안 돼. 요거는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요 수요 자리에 공급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1% 변할 때 뭐가 변하는 거? 공급량이 변하는 거. 그러면 가격이 10 변할 때 공급량이 30 변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몇이다?
3이다. 그잖아요. 자, 수요 교차 탄력성만 제가 하지 않았어요. 수요 교차 탄력성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개념. 자, 공식. 자, 공식은 아까 공식 시험에 나온 거 봤죠? 요 22쪽에서 봤잖아. 22쪽에서 거기 적용 읽기에서 봤잖아요. 수요 가격에 따라서 공식이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공식. 요 공식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알면 제가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면 나머지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고 소득 탄력성 알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다 개념했잖아요. 요거 수요 교차 탄력성 아직 안 했고 이거.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수가 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 공식을 볼 건데 분수식입니다. 분수식이고 요 탄력성은 변화율이야. 변화율. 잘 봐요. 1%가 변할 때 퍼센트, 3% 변화했다. 10%가 변화할 때 30% 변했다. 탄력성은 퍼센트. 요 퍼센트가 변화율이라고. 변화율. 변화율. 탄력성 변화율. 그러면 수요의 가격 따라서 공식 외우지 말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그러면 수요는 수요량이야. 수요량을 뭘로 나눈 것이다?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뒤에는 뭘 붙이고? 변화율을 붙이고. 변화율 퍼센트를 붙이고. 여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야.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을 외워야 될까요? 외울 필요 없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도 외울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나눈다는 게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소득 변화율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여기다가 소득 집어넣으면 소득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갑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 자리에 수요다 공급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로 나눈 것이다. 그럼 읽어볼까요? 요거 읽는 거. 수요 가격 탄력성 여기 읽는 거. 아까 분수식 봤잖아요. 요거 32회 때 시험에 냈다고. 그럼 요거 수요의 소득 탄력성 요거 읽는 거 10년 전에 냈어요. 22회 때 이때 냈다고 이때. 예?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소득 변화율입니까?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 이렇게. 똑같은 것을 계속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탄력성 4개 배울 건데 공식은 3개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외우는 겁니까? 외우지 않는 거잖아요. 써놓고.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뭐냐? 공식 써봐라. 수가탄 공식 써봐라. 나누는 거. 외워야 됩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외우고 있으니까 어렵기만 하고 결혼 따위 못 해먹게 다 하고 그러지.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자,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갈까요? 자, 이거는 어려워요. 이렇게. 요 공식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 가격 탄력성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이 중요해요. 수요 교차 탄력성. 자, 수요 교차 탄력성 공식을 지금부터 할 건데 잘 들으시라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여기 좀 봅시다.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 탄력성 하면서 제가 탄력성은 다 했는데 여러분이 잘 인식을 못 한다고. 탄력성은 다 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인식을 못 한다. 왜 못 하는가? 논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자, 이게 뭔가 봐봐요. 이거 했는가 안 했는가 봐봐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요, 재화가.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로 합시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요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이게 뭐예요? 수요 법칙이야. 이게 수요 법칙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저 탄력성은 우리가 배운 이론에다가 이 앞전 시간까지 배웠던 이론에다가 거기다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탄력성이에요. 그럼 숫자. 자, 아파트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이 3%가 변화했다. 그럼 이 숫자 집어넣으면 이게 탄력성이야. 여기에 수요의 가격, 이거 봐요. 요 퍼센트 율. 요거 없으면, 율 없으면, 퍼센트 없으면 탄력성 아니잖아요. 그럼 요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이게 수요 법칙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숫자만 집어넣어주라는 소리야, 숫자만. 그럼 여기 1% 또는 뭐 10%, 5% 하겠죠? 그럼 여기 3% 숫자만 집어넣어줬잖아요. 요 숫자가 율이잖아, 율.
그럼 뭐예요? 탄력성이죠. 그럼 요거는 수요니까 수요 탄력성이야.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하고 공급 탄력 두 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수요잖아요. 수요 탄력성이야. 수요 탄력성인데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 그렇게 한다고. 예?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앞에가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이게 지금 생략해 놨다고. 그러면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무슨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 거야. 이게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물건이 재화가 몇 개 나와요? 하나. 아파트만 나오잖아요. 아파트. 자, 이거 하면 자, 요거 하고 이제 두 개를 비교 봐요. 요거 이제 비교 봅시다. 여기에 뭐라고 배웠는가 봐봐요. 우리가 XZ 가격이 올라가면 YZ 수요량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이거 배웠던가 안 배웠던가? 배웠어요. 재화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그럼 재화가 2개 이렇게 나오면 그 뭐 물어봐요? 대체제냐 보완제냐 물어봐요. 그럼 이거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대체제잖아요. 대체제. 요거 배웠잖아요. 대체제라고. 그럼 요거 배운 거다가 여기 숫자가 없죠. 퍼센트 없죠. 퍼센트가 없으니까 탄력성이 아니라고. 그럼 여기다 퍼센트를 준단 말이에요. 여기 XJ 가격이 10% 올라갈 때 YJ 수량이 8% 증가했다고 나와요. 그럼 노란색 숫자 줬죠. 숫자 주면 이게 뭐예요?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그러면 이 위에는 숫자 줬으니까 탄력성인데 수요 나오고 가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이게. 근데 이 밑에는 수요 나왔으니까 수요 탄력성이야. 수요 탄력성인데 수요 나오고 가격 나왔어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그게 아니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가 아파트밖에 안 나와. 재화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하나밖에. 그럼 여기는 재화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그게 교차 탄력성이에요. 재화가 2개 나온 게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럼 얘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그냥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아파트밖에 안 나와. 그럼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량이라고.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정식 이름이 그냥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 했지만 정식 이름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XZ 가격에 대한 YZ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게 이름이야. 정식 이름. 이렇게 길어요. 길어. 이렇게. 이게 지금 교차 탄력성이야. 그럼 교차 탄력성 이제 공식 쓸 건데 자, 잘 들으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만들어 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수요량 변화율 밑에 무슨 변화율? 가격 변화율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만 두면 이렇게만 해놓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요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같은 재화야. 같은 재화. 그럼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니까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야. 다른 재화. 다른 재화. 그러면 요 가격 앞에 있는 재화가 X제겠습니까? Y제겠습니까? 가격 앞에다 요 가격 앞에다가 재화를 써야 되잖아요. X일까 Y일까? X. XZ 가격 그랬잖아. XZ 가격. 뭘 생각을 해요? XZ지. XZ 가격 변화율이지. 변화율.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는 뭐요? YZ. 수요량 변화. 이게 교차 탄력성 공식이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죠?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해라. 그러고 나서 가격 앞에 있는 물건과 수요량 앞에 있는 물건이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다른 물건. 그럼 끝나잖아. 그러면 가격 앞에 있는 물건이 뭔데요? 선생님, 뭘 고민해? 이거 다 준다니까요. XZ 가격 이렇게 준다니까. 그럼 고민할 것도 없지.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탄력성 수요 교차로서 공식이 만들어지지. 자, 공식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갑시다. 첫 번째 수요 가격 탄력성.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오지. 교차 탄력성일 때만 재화가 2개 나오는 거야.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 재화가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로 나눈 것이다. 그럼 재화가 하나니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연립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자, 이번에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갑시다. 그럼 수요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해라.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 하면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를 써놓고 가격 앞에 있는 물건과 수요 앞에 있는 물건이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다른 물건.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앞에가 이제 생략된 말이 있다고. 그럼 이렇게 한다고.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 가격 앞에 있는 자가 뭡니까? 아파트 가격이었으니까 아파트. 그러면 수요량 앞에 있는 건 오피스텔. 그러면 요 수요 교차 탄력성은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가격이 1% 변할 때, 아파트 가격이 1% 변할 때 오피스텔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이게 수요 교차 탄력성이야. 그럼 이거는요. 아파트 가격이 1 변할 때, 아파트라고 있어요. 아파트가 1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 이것은 교차 탄력성입니까? 가격 탄력성입니까? 가격 탄력성.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 재화가 2개 나오면 뭐가 돼요? 교차 탄력성. 자, 됐어요.